마케팅 관리 22강부터 24강까지는 챕터 10 유통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10을 통해서는 유통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요. 유통 경로의 구조와 유통 경로의 수준, 유통 경로의 정책과 수식적 통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도매상과 소매상의 기능과 그 종류, 그리고 소매점 순환이론, 끝으로 물적 유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개념과 기능에서는 우리가 유통이라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또 파손되지 않고 또 도난되지 않고 이런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또 원하는 장소는 편리한 장소라고 하겠죠. 구매를 하기에 편한 장소, 또 원하는 시간은 필요한 시간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제품은 완전한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파손, 변질되지 않도록 제품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기능도 포함이 되고요. 또 구입하기 편리한 장소와 필요한 시점에 제공할 수 있죠. 여기서 편리한 장소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계절 상품의 경우 특히 그런데요. 또 제품이 필요한 시점과 생산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장소의 갭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유통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통에서는 물적 유통과 상적 유통으로 나눕니다.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상적 유통은 소유권 이전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상적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고요. 물적 유통은 제품의 물적 이동, 즉 시간적, 공간적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정보 이런 것들이 바로 물적 유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 기관은 소유권 이전, 즉 도매상과 소매상이 담당하고요. 물적 유통은 운송업체, 또 창고업체, 이런 유통정보업체 이런 것들이 바로 물적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중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간상은 왜 중간상, 미들맨이라고 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상이라 한다. 이게 미들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들맨, 중간상이 왜 필요한가? 중간상이 개입됨으로써, 총 거래 횟수와 이동 거리를 줄여서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유통 효율성을 제고시켜줍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생산자가 하나, 둘, 셋 있고 소비자가 셋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간상이 없다면은 이 생산자로부터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각 소비자들은 세 번씩의 거래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모자고 이게 옷이고 신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각 소비자들은 모자를 사기 위해서 1번, 또 옷을 사기 위해서 2번 생산자, 신발을 사기 위해서 3번 생산자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죠. 총 거래 수가 9회가 되겠죠. 근데 중간상이 이렇게 끼게 되면 이 중간상과 모자와 의류와 신발을 거래하고 이 중간상과 소비자 1, 2, 3이 거래를 하게 되면 총 거래 수는 6회가 되죠. 그리고 이 거리도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편리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중간상이 개입됨으로써 이렇게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주죠. 비용도 절감하고요. 이러한 그 거래는 분업화, 전문화되면 될수록 거래 빈도가 점차 증가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나 한 생산자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할 수가 없죠. 공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분업화되면 될수록 이 생산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거래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중간상이 들어감으로써 거래 빈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되고요. 또 전문화가 필요하죠.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게 되고 또 자본 투자를 생산에만 하게 되는데 유통까지도 다 하게 되면 유통 자본도 필요하고 또 많은 자원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문화를 하려면 생산자는 생산에 전문화를 하고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고 중간상은 또 중간상의 기능을
전문화해서 수행함으로써 그 유통의 효율성, 또 생산자는 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증가되고 유통의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간상은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생산자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는 촉진 기능, 조사 기능, 고객 탐색 및 접촉 기능, 거래 단위 조절 기능, 물적 유통 기능, 금융 기능, 협상 및 판매 기능, 위험 부담 기능 이런 것들을 생산자를 대신해서 수행해 줌으로써 앞서 가격 정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능 할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해 주는 대신에 소비자 가격보다도 싼 가격, 즉 기능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촉진 기능은 광고나 정보를 제공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죠. 생산자를 대신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요. 제품에 대한 정보,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조사 기능은 경쟁자 및 소비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중간상들이 입수하기 쉽죠. 생산자보다 소비자에게 더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또 경쟁자 제품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소비자에 대한 정보, 경쟁자 정보를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생산자에게. 또 생산자보다 더 그 지역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고객에게 직접 접촉하는 기능을 중간상이 수행하겠죠. 생산자가 생산하기도 바쁜데 또 생산 시기와 또 판매 시기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생산자가 고객과 접촉해서 고객을 탐색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중간상들이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하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중간상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생산자는 소량으로 판매하기가 저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상들이 대량으로 구매해와서 단위를 조절하고 세분화하고 분화하고 나누고 또 등급을 구분하고 해서 이렇게 거래 단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또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과정, 또 운송, 배달, 재고 관리, 주문 등도 대신해 주죠. 생산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물리적 이동도 해주고요. 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판매돼야지만 중간상이 없으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지만 대금이 회수될 텐데 그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자 판매되기 전에 중간상한테 판매를 해서 중간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금융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격과 거래 조건 협상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지 않고 중간상이 대신해 주죠. 판매 기능 대신해 준 거 당연하고요. 또 제품의 중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되는 과정에서 물적 유통 과정에서 파손, 도난, 손실 이런 것들도 중간상들이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에 중간상에게 기능 할인을 해줘서 중간상의 이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를 대신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 주기도 하죠. 정보 제공 기능, 재고 유지 기능, 구매 편의 및 구색 갖춤 기능, 소유권 이전 기능, 소비자 서비스 제공 기능, 금융 신용 기능이 해줍니다. 정보 제공 기능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성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재고 기능은 생산자는 예를 들어서 여름 제품의 경우 겨울에 생산하고요. 겨울 제품은 여름에 생산하고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앞서서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1년 이상 된 제품은 생산자는 이미 공장이 생산 과정이 없죠. 이미 공장 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상들이 이런 재고를 유지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필요할 때 구입을 가능하게 해주죠. 또 한 장소에 다양한 구색을 갖추어 줌으로써 소비자가 상표 비교도 해주고 원스톱 쇼핑 해줄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소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생산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전받을 수가 있겠죠. 또 생산자를 대신한 각종 애프터 서비스도 중간상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죠. 또 설치, 교육 뭐 이런 거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가 당장 구매할 돈이 없을 때 할부 구매, 신용 구매, 외상 거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대신 수행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어떤 신용, 금융 기능을 수행해서 구매의 편의성을 제고시켜 줍니다. 유통 경로를 왜 구축하느냐?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표적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표적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자사 제품 판매망, 판매 영역,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이죠. 또 요구되는 유통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유통 기능을 다 전문화해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자산을 또 투자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 전문가한테 중간상한테 맡김으로써 유통 기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점의 접근성과 노출도 제고 유통 경로를 구성할 때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증가시켜서 생산지에 와서 구매를 하려면 사실 소비자의 불편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비자에 가까운 그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중간상을 구축하고 또 노출 빈도를 높여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위치와 시각적 노출도를 높일 수가 있죠. 생산자가 직접 생산지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상을 통해서 유통 경로를 구축함으로써 판매 영역을 확보하고 유통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판매점의 접근성과 소비자의 접근성과 노출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유통 경로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달성할 수가 없으면 사실 유통 경로 구축의 의미가 없게 되겠죠. 유통 경로 수준은 중간상이 얼마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상이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접 마케팅과 간접 마케팅이 나누죠. 이 직접 마케팅의 경우에는 중간상이 없죠. 그래서 제로 레벨, 제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간상이 없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직접 마케팅이라고 하고 제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1수준이 들어가려면 중간상이 한 단계 하나 들어가죠. 한 단계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단계 들어간다면 생산자와 거래하는 중간상이 들어가야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중간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매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 2수준이 되면 도매상이 들어가겠죠. 소매상과 도매상 생산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도매상이 들어가게 되고 소매상은 소비자와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면 거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거간은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 거래만 성사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 도매상, 거간,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세 개의 중간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3수준이라고 하고 중간상이 개입되기 때문에 간접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유통 경로 수준 두 번째는 그 하이브리드 유통 경로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죠. 복수 유통 경로를 사용한다.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직거래를 하고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간접 마케팅을 하고 또 간접 마케팅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백화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기도 하죠. 이렇게 복수의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를 하이브리드 유통 경로를 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타겟 마켓의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으로 주로 구매하는 고객과 백화점으로 구매하는 고객 하는 경우 또 대량 구매하는 경우 이 타겟 마켓이 다를 때 타겟 마켓이 구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타겟 마켓이 선호하는 유통 경로를 적용하는 거죠.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유통 경로 간의 이 가격의 차이가 여러 가지 서비스나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불만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 마켓이 세분화되고 구별이 될 때 이 하이브리드 유통 경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를 결정하는 유통 경로 수준 즉 단계를 결정하는 것 복잡하게 할 거냐 단순하게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 제품의 특성, 생산자 특성, 경제 상황, 중간상의 능력, 경쟁사의 유통 경로 구조 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고객의 특성은 고객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유통 경로가 길어지는 것, 단계를 여러 개 해야 됩니다. 여러 단계를 해야지 그 커버리지,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 커버리지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때는 유통 단계를 복잡하게 쭉 길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유통 고객이 어떤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다이렉트 마케팅이죠. 직접 마케팅을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제품의 유통 경로가 복잡하면 취급에 손상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유통 경로가 복잡하게 되면 그 중간 단계에서
하차하고 상차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손상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유통 경로를 단순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경우 유통 경로가 복잡하죠. 그래서 생산지에서 500원 하는 배추가 뭐 소비자에서 3,000원 한다든지 단계를 뭐 여러 단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품의 품질도 떨어지게 되고 유통 코스트가 증가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럼 왜 그럼 농수산물을 이렇게 유통 경로가 복잡하냐? 그 이유는 생산자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 능력이 취약해서 유통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유통을 직접 하려면은 그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필요하고 자본 투자가 따르는데, 생산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죠. 큰 트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생산량이 많은 경우에는 유통 단계를 짧게 해서 직접 마케팅도 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그 중간에 그 수집상들이 수집을 해가지고요. 또 1차 수집상이 수집을 해서 양을 모아가지고 또 2차 수집상들이 모아서 이걸 또 모아서 하나의 그 양이 돼야지만 이 트럭, 뭐 5톤 트럭에서 15톤 트럭 해서 대량으로 거래를 해야지만 이 경제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정 양을 모아가지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영세화보다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직접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경우 이렇게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유통비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불황기에는 유통 단계를 가능한 줄여서 직거래를 해서 중간상의 이윤을 줄여서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불경기 때는 직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영세한 농수산업자들이 그 농부나 어부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또는 그 생산자 조합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상의 능력이 메이크업보다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실행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를 직거래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하자고 중간상에 맡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통 자본, 유통 효율성,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간상의 능력이, 근데 생산자보다 유통 능력이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간접 마케팅을 하지 않고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마케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경쟁사 유통 교조가 뭐냐에 따라서, 경쟁사가 직접 마케팅을 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간접 마케팅으로 가고, 또 경쟁사가 간접 마케팅으로 하는 경우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마케팅을 하게 되고, 또 경쟁사가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경쟁을 피해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통 경로의 결정 요인 여러 가지가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통 경로가 복잡해도 가능한데, 비표준화된 주문형 제품의 경우는 유통 경로가 복잡하게 되면 주문을 제대로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없겠죠. 제품 라인 수가 적은 경우에는, 계열이나 구색이 적은 경우에는 중간상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열이 많고 라인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라인을 모아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유통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품의 품목이 한두 가지밖에 없겠다, 그런 경우는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주문량이 작은 경우에는 간접 마케팅, 주문량이 큰 거, 1회 거래 주문량이 직접 마케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제품의 가격과 이윤이 낮은 경우는 긴 경로, 제품의 마진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마케팅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1회 주문량이 작은 경우에는 중간상을 통하고, 1회 주문량이 대량으로 할 때는 직접 마케팅, 또 부패성이 높은 경우, 또 제품이 복잡한 경우에는 짧은 경우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생산지부터 소비자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간접 마케팅, 가까운 경우에는 직접 마케팅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긴 경로 단계를 복잡하게 하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건 직접 마케팅을 하고요.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마케팅, 또 유통 경로 관리의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직접 마케팅을 하게 되겠고, 생산자의 자원 능력이 우수한 경우는 유통까지 직접 할 수가 있겠죠. 우수한 경우. 또 중간상의 능력이나 중간상이 아주 우수하다 할 때는 간접 마케팅, 유통 경로를 길게 할 수가 있고,
중간상의 능력이 낮은 경우는 직접 마케팅을 하고요.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 경우에는 간접 중간상을 이용하고요. 구매자가 산업체나 정보같이 대량 구매를 하고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짧은 경로는 직접 마케팅의 예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긴 경로는 중간상을 통한 간접 마케팅의 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